얘들아 여기 속도와 가속도 파트 볼게요. 자 여기는 처음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의 암기도 들어있긴 합니다. 일단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자 일단 중요한 거 수직선이에요.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즉 내가 여기 수직선 상에서 여기서의 속도나 가속도를 알아볼 건데 좌표평면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좌표평면은 언제 해요? 그거는 미적분에서 합니다. 네 여기서 안 하고 미적분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만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좌표평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P가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어떤 P가 있어요, 수직선 위. 근데 이 P가 점 T에서의 시각에서의 위치. 즉,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시각 3이야. 그러면 이제 3초 뭐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3초 후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위치는 뭐라고 잡는다? 이 친구를 X로 잡는다. 라고 하면 내가 이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t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t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0초일 때는 위치가 0이었다. 그러면 위치가 처음에는 0이었어. 근데 1초 지났더니 위치가 2가 됐어. 그럼 1초 지났더니 이 위치가 2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처음에 0이었을 때 여기 되고 뭐 2초 됐을 때 여기 되고 1초 됐을 때 여기 되고 그 다음에 뭐 2초 됐을 때 다시 1로 온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함수 t가 x로 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f라고 두면 x가 어떤 함수다? ft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전에 정의요. x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 식 어떻게 세웠어? y는 fx 이렇게 세웠던 거 기억해? 왜냐면 x를 f에 적용하면 y 된다. 이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 이거랑 마찬가지로 y는 fx니까 얘는 f 이거니까 x는 ft겠죠.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을 거고 여러분들 그 교재 펴주세요. 교재에 지금 속도가 속도여서 몇 쪽이죠 거기? 107쪽. 107쪽 펴주시면 교재 107쪽. 거기 맨 위에 x는 하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x는 하고 뭐가 나와 있죠? 맞아? 그럼 그 x는이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인 거야. 위치에 대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시각 1, 2, 3 넣어봤을 때 그때 위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x가 뭐다? 위치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x가 위치예요. 오케이? 끝. 두 번째. 얘들아 속도래. 평균 속도예요. 자, 얘들아 속도 기억나요? 속도는 시간이랑 거리 했을 때 여러분들 거석시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썼었죠? 거석시에서 거가 어디였지? 위에 있었지 그치?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언제 배운 일이더라? 근데 초딩 때 배웠나? 아 그래요? 이거 맞죠? 갑자기 걸렸네. 이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거리가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됐었고 시간이 속도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속도가 이제 시간분의 거리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속도가 뭐가 됩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 거리를 이제 위치처럼 보면 되죠. 그래서 속도가 시간분의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평균 속도라는 건 뭐야? 시간이 얼만큼 변화했을 때 위치 얼만큼 변하냐 이런 거죠. 그쵸?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의 변화량 뭐 예를 들어서 초라고 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초를 뛰었어. 근데 그때 90m 뭐 이렇게 갔대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가 돼? 얘는 속력이 30분에 90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3m per second. 1초에 3m 간다. 이 얘기죠. 이런 느낌.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를 우리가 내가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쟀을 때 이 평균적인 속도를 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고요. 그럼 시각이 이제 t에서 t 플러스 t 델타 t까지 즉 내가 어떤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즉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위치 아까 ft라고 잡기로 했거든요. ft라고 잡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t를 넣었을 때 위치는 ft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델타 t를 넣었을 때 위치는 요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씁니까? 시간 변화량분의 시간 변화량은 델타 t만큼 변화했고요. 그 다음 위치 변화량은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화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써진다 정도만 인지하면 돼요. 여기는 뭐
아주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위치 변화니까 x 변화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평균 속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속도가 이건데 우리는 계속 평균 속도가 아니라 평균이 아니라 순간을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도 이 기울기를 뭐라고 했었어? 무슨 변화요? 평균 변화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평균 변화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 속도가 평균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아닌 여기서의 순간적인 순간 변화율이 있죠. 그 순간 변화를 여기서 뭘 의미하겠어?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순간 속도를 구할 거야. 오케이? 이 순간의 딱 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속력이 이제 속도가 이제 3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뭐 자동차 띡 찍었을 때 70km/s. 그래서 그런 거 순간적인 속도를 우리가 재는 거야. 오케이? 그 순간 속도를 재는 걸 하는 거고요. 이 순간 속도는 여러분들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은 결국 아까 그 위치 그래프를 미분하는 게 되는 거야. 다시. 네, 요거는 조금 이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릴 거예요. 설명은 드릴 건데 어쨌든 순간 속도가 뭐랑 똑같다?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v는 이제 뭐가 됩니까? t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움직이는 건데 내가 뭐 0초부터 몇 초까지 움직였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t초고 여기가 t 플러스 델타 초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시각이에요. 시각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 위치가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이 위치를 아까 함수가 이제 x는 ft였어요. 그래서 ft라는 함수로 즉 이 친구는 t 넣으면 ft고요. 이 위치 x라는 게 ft고요. 그 다음에 얘는 t 플러스 델타 t에 대한 f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얘랑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가로 차이가 델타 t죠. 맞아요. 그 다음 세로 차이가 몇이야? 여기서 여기 뺀 거잖아. ft 더하기 델타 t에서 뭐를 뺀다? ft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얘분의 얘가 이제 이거 아까 얘기한 그 평균 속도예요. 오케이? 평균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몇 초 움직였을 때 그때 거리 얼마큼 갔냐 이거야. 몇 초 움직였을 때 거리 얼마큼 갔냐. 근데 얘는 그걸 리미트를 한대. 그러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니까 무슨 말이야?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낸대. 즉, 이 점을 1로 가까이 하는 거야. 우리 그 미분계수랑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이 기울기가 어디로 가까워져? 접선의 기울기로 가까워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순간에서의 속도 어떻게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 맞아요? 따라왔어요. 우리 이만 배웠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t에서의 순간 변화. 즉 위치를 미분하면 그때가 순간적인 그 속도가 된다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속도, 평균 속도를 이제 리미트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f'(t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v라는 건 뭐가 된다? 시각 t에서 위치의 순간 변화를 즉 위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네 순간 속도가 된다. 앉으세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순간 속도가 될 때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v는 결국 뭐를 미분했어? 이 ft를 미분해서 스몰 f't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됐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자 정리합시다. 얘들아 뭘 미분했을 때? 위치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뭐가 된다 앞으로? 속도가 된다. 이게 다예요. 오케이?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좀 있긴 할 거야. 막 이해가 엄청 되진 않을 거야. 조금 헷갈리긴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뭐죠?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변화량. 요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가 위치예요. 이게 수직선에서의 이 위치가 여기가 처음에 이 FT에 있다가 이만큼 움직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ft 플러스 델타 t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위치를 이렇게 변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는 위치의 변화량에 우리는 앞으로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라고 했으니 그게 평균 속도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순간, 이 시간이 지남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그 순간을 봐야 되니까 결국 이 시간이 지난 걸 엄청나게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순간에서의 그 비율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분의 얘를. 맞아요?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되면서 그 순간 속도를 앞으로 그냥 속도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라고 되는 거야. 유민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입니다. 아니, 처음에 어려워요, 당연히. 처음에 이해가 어려운 거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사실 중요한 건 그냥 이것만 알면 사실 문제는 풀리긴 하거든요. 위치 미분한 속도가. 이것만 알면 풀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숫자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초다. 여기가 5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5가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얘가 이제 시간이 3만큼 변하면서 위치가 2만큼 변하는 구조죠. 지금 현재는. 맞아요? 현재는 이런 구조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 얘가 2초일 때 속도를 구하고 싶대 내가. 근데 내가 2초에서 5초 가는 속도는 결국 시간이 3초만큼 가면서 그때 위치가 이만큼 변하니까 속도는 3분의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평균 속도는. 근데 순간 속도는 이때 뭐를 구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 식이 있을 거거든요. 그 식에다가 미분해서 그 2를 대입하면 그게 순간 속도, 결국 F'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즉 여기서는 V2가 되는 거예요. V가 속도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더 딥하게는 안 가도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속도랑 속력이랑 무슨 관계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도는 절대값 하면 속력 돼요. 오케이? 뭐가 절대값이 뭐가 되는지 기억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이 배우는 속도를 그걸 절대값하면 속력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속력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무조건 음수가 될 수 없어.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밑에 뭐 있어? 무슨 속도? 가속도 있죠. 근데 요거 그냥 기억하세요.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의 순간 변화예요. 속도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하냐. 그럼 우리가 얘들아 가속했다는 건 뭐야? 가속했다는 거. 근데 가속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내면서 가면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빨라지면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가속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건 가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가속도가 플러스야. 오케이?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내가 속도를 겁나 빨리 가다가 이제 멈춰. 얘는 뭐야? 감속한 거잖아. 이건 뭐야? 속도가 감소한 거. 즉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가속을 하지 않고 감속한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정리됐죠? 결국 얘들아 뭐예요? 가속도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럼 정리하면 뭡니까? 위치 미분하면 뭐다 얘들아? 속도다. 오케이? 속도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다. 끝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표현만 잘 익히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를 앞으로 x라고 부를 건데 t 꼭 써주세요. 어떤 느낌이야? 이거는 2초에서의 위치 약간 이런 거. t가 2일 때, 뭐 2초 지났을 때 위치. 그리고 속도는 vt로 쓰시고요. v.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로 써주세요. 가속도.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x를 우리가 얘들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t에 대한 함수니까. 왜냐면 얘가 지금 t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따라왔어요? 그래서 t dx고 그 다음에 얘는 t에 대해서 속도를 미분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t로 봤을 때는 그걸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근데 너네 그때 부정적분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우린 지금 배우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 가속도 부정적분은 뭐겠어요? 속도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부정적분하면. 그 다음에 속도 부정적분은 위치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V가 0보다 크다.
V가 뭐예요, 얘들아? 속도라고 했어요. 자,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 그래프랑 같이 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가 시각에 따른 위치를 보는 건데 이 그래프 자체가 위치 그래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위치 그래프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미분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처음에 내가 0초일 때는 위치가 0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위치는 0이었어. 내가 0초 지났을 때 자, 그다음 몇 초 지났을 때지? 2초 지났을 때죠. 2초 지났을 때 위치 몇 돼야 돼? 4가 돼야 돼. 즉 2초가 지나면 이렇게 4로 가게. 따라왔어요? 오른쪽으로 간 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서 어떻게 했대? 5초까지 갔는데 6이 됐대요. 따라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5초까지 가는데 여기 6이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 위치가 여기까지 6이 됐어요. t가 지금 0일 때 얘가 지금 몇일 때? 2일 때 5일 때 왔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때 다시 만약에 여기가 뭐 7초일 때 3으로 왔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0초였어. 오케이? 0초인 상태에서 2초. 2초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4까지 온 거야. 그 다음에 3초 더 지나서 몇 까지 왔어요 지금? 6까지 왔어요. 오케이? 근데 얘 6에서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내려가죠. 그 얘기는 뭐야?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일로 갔다는 거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왼쪽으로 가는 게 뭐야? 오히려 위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6으로 갔다가 4에서 6 갔다가 3 갔다. 즉 4에서 6으로 갔다가 3으로 됐다. 6 갔다가 3으로 갔다. 이거죠. 맞아? 이 시각이 이제 7일 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속도가 양수야. 속도가 양수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속도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죠. 이거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무수야? 양수죠. 그럼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속도가 플러스. 그 애초부터 시작부터 속도가 플러스예요. 속도가 플러스인데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속도가 0 된 거 아니야? 맞아. 이 얘기는 뭐야? 속도가 플러스면 양의 방향 간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근데 양의 방향 가서 여기서 멈췄어. 멈췄을 때 어떻게 돼? 다시 돌아서 3의 위치로 가야 되잖아. 여기서 지금 3으로 가는 거잖아. 내가 이 수직선의 점인 거예요, 내가. 맞아? 그럼 다시 갔어. 근데 다시 가는데 이 갈 때 지금 어디로 갔어? 왼쪽으로 갔잖아. 그 음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이 수직선상에서? 음의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가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치 그래프를 볼 때는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시각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위치로 보세요. 따라서 0에서 6이 됐다가 3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0도 고개를 꺾어서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요 그렇게? 따라왔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여기 갈 때 어떻게 돼? 위치가 감소하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음의 방향 가는 거라고. 6에 3 가니까. 따라서 음의 방향. 자 근데 여러분들 V가 0이면 뭡니까? 속도가 몇인 거야? 0인 거잖아. 속도가 0이라는 건 뭘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V의 보호 변화가 있대. 뭐 한대?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속도가 0이라는 거 결국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다시? 속도라고요. 그 위치가 x였죠. 이 x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라고. 그럼 속도가 0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fx 기준에서 이 fx를 미분하면 f'x니까 이게 0 되는 거라는 거죠. 도함수가 0. 이거 언제 배웠어? 여기에다가 부호변화 있는 거 극대극소 배울 때 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 극대극소 배울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속도가 플러스,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다가 잘 들어야 돼요. 속도가 몇 됐어? 이거 0 된 거 아니야? 이거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여기 속도가 0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속도가 음수 됐잖아. 맞아요?
그럼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변했죠. 그럼 이때가 극대라고.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가장 위치가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거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증가하다 감소.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가 뭐기 때문에 이게 속도 그래프인데 이 속도 그래프를 미분해야 위치 그래프. 이 위치 그래프를 미분해야 속도 그래프니까 이게 F'T의 X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FX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속도 그래프는 뭐다? 도함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위치의 도함수 그래프다.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 중에서 이 0은 극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극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서. 근데 여러분들 이때는 운동방향 바꾼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0이야.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0이야. 0이야. 가 2초, 3초, 4초, 5초 하다가 돌아서 1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5초에서 돌아서 다시 3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내가 이때 뭐 했어? 이때 한 짓이 뭐야? 방향 바꾼 거 아니야? 운동만 바꾼 거.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0에서 6에 갔다가 지금 3 갔을 때 뭐 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만 바꾼다고. 이 6에서. 위치 6에서.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속도를 얘들아 이쪽이 무슨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죠. 그럼 속도가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 속도 몇이야? 내 이렇게 했을 때 속도 몇이야? 0이죠. 운동은 바꿨어요. 속도 뭐야? 마이너스야. 뒤로 가면 음의 방향 가면 속도 마이너스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를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 속도를 0으로 줄인 다음에 속도 음수로 간 거잖아. 그러면 이때가 운동방향 바꿀 때가 되는 거야. 왜?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면 속도가 0이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들아. 이건 뭐예요? 속도가 0인데 부호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뭔 말이야? 왜 정지해요, 이거? 가고 있어. 자동 가고 있어. 가다가 속도 멈췄어. 다시 밟아. 이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야? V의 부호가 플러스였다 플러스면 양의 방 갔다가 멈췄다가 양의 방 가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가 0일 때가 결국 내가 속도를 양수로 내다가 속도를 멈췄어. 그럼 플러스 속도 여기. 그 다음에 또 가. 그럼 속도 플러스잖아. 그럼 부호 변화 없는데 내가 아까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지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지인 겁니다. 이해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이거를 완전 암기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완전 이해라고 보거든요. 이해만 제대로 하시면 수익선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원래 함수 그린 게 어떻게 생겼겠어? 당연히 증가하다 증가하니까 이런 느낌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어떻겠어? 위치가 내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니까 속도가 이 0일 때가 이제 뭐가 된다? 증가하다가 속도 플러스였다가 속도 0 됐다가 속도 증가할 때 결국 나는 이 x가 양의 방향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양의 방향 가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는 양의 방향 갔다가 멈췄다가 양의 방향 가는. 그래서 정지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야. 이게 위치 그래프니까 여기가 이제 위치라고. xt 이렇게. 이거 이해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랑 같이 이해하세요. 이것도 같이 봐야 돼. 따라왔어? 이해한 거 맞아요, 근데? 확실해? 응.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움직일 때 잘 이해해야 돼요. 움직여 보면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그래야 눈으로 봐야 이해가 돼. 얘들아 가속도가 영작한 건 뭐야? 가속을 냈다는 거잖아. 가속을 냈다는 속도가 빨라진다가 느려진다는 거야. 속도가 원래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빨라진 거죠. 그럼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가속을 낸 거잖아. 이건 가속도가 0보다 크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 가속도가 0보다 작대. 감속했다는 거야. 가속을 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빨리 가다가 느려지는 거죠. 이게 감속 아니야?
이게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따라왔어요? 얘를 A가 0이 뭐예요? 가속도가 0이잖아. 가속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감속도 안 했어요. 우리 평소에 달리던 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이거야. 속도가 일정한 거야.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속도가 일정한 거야.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 지금 어떤 개념 쓴 거냐면 속도가 0보다 큰 건 미분한 게 0보다 큰 거죠. 따라왔어요? 미분한 게 0보다 크다. 여러분들 이거 뭐의 정의였죠? 증가. 그래서 원래 게 fx가 증가한다. 같이 이해해야 돼요. 이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f'x가 0보다 작대요. 미분한 게 0보다 작대. 속도가 0보다 작대. 그러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의배방.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호변화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려가다 올라가잖아. 내려가다 올라가잖아. 방향 바뀌는 거죠. 오케이?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방향 바뀌는 거죠. 부호변화 있어. 근데 여기는 부호변화 없으니까 정지한다. 플러스 플러스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 이게 정지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맨 밑에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요. 얘들아 변화율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얘들아 변화율 말 들어간 거 중에 우리가 딱 두 개만 배웠죠.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맞아? 그 중에서 그냥 순간 변화율 생각하세요. 무조건. 저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 같은 말 뭐라고요? 네 글자로? 미분계수. 6글자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계수니까 뭐야? 그냥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L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한 거죠. T에 대해서 그냥 L을 미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약에 얘가 이제 LT 이렇게 써 있었으면 이거는 L'T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T에서의 길이가 만약에 T에서의 길이 자체가 LT다. 그럼 변화 순간 변화를 뭐라고? 그냥 L'T로 봐도 된다. 2초인 순간에 L'2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미분하면 돼. S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ST면 미분하면 S'T일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VT잖아요. 미분하면 뭐야? V'T죠? 끝. 네, 문제 쭉 풀게요. 이 내용으로 가는 거고, 네. 개념만 사실 이거는 이해 다 하면 뭐 문제가 어렵게 단 하나도 없어요. 처음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돼. 이제 얘들아 첫 번째만 일단 기억. 얘들아 뭐 중요하다고 처음에 위치를 미분한 게 뭐라고? 속도. 속도 미분한 게 뭐라고요? 가속도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위치 그래프야. 그럼 그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즉 미분 계수니까 이건 뭐라고? 이 순간에서의 속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속도가 플러스면 증가. 속도가 0이면 속도가 마이너스면 감소. 근데 속도가 0이면 뭐라고요? 내가 위치를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 갔다가 오는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증가하다가 증가, 즉 실제로 수직선에서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정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갈게요. 제대로 수직선 이루 움직이면 당연히 수직선일 거야. 자, 근데 T에서의 위치가 이거래요. 얘들아, 위치 그래프 무조건 XT라고 쓰세요. X라고 쓰면 잘 안 보입니다. 자, XT라고 쓰시고요. 무조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저 XT를 가지고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 자, 해석만 하면 됩니다. 얘들아, 원점이 뭐예요? 여러분, 원점이 뭐죠? 여기서? 0,0 맞아요? 틀려요? 눈치 보시면 0,0 맞아? 틀려? 일단 수직선이잖아. 수직선은 좌표가 뭐가 있어요? X만 있죠? T만 있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원점을 지날 때는 나의 이 위치가 0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써야 돼. 어떤 위치가 0이구나 라고 써야 돼. 원점을이니까. 근데 그걸 지나는 거야. 자, 근데 원점을 지날 뭐래요? 때래요. 얘들아, 때라는 게 뭐야? 때. 그 시각인 거잖아. 그 t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해석이야. 그 t를 구한 다음에 언제 0 되니? 내가 몇 초 지났을 때 0 되니? 그 다음에 그걸 찾아서 그때 속도 그냥 구하면 돼. 오케이? 자, 마무리할게요. 그럼 xt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거 0 돼야 되죠? 그럼 xt가 뭐야?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게 0 되는 타이밍. t에 몇 넣는데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몇 넣으면 0이죠 이거? 2 넣으면 0인 거 보이나요? 2 넣으면? 2 넣으면 0이죠. 그래서 x 2가 0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t가 몇이야? 2일 때잖아. 그럼 그때 속도는 뭐라고 쓴다 얘들아? 속도가 뭐라고요? v라고요. v2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vt니까. t가 2일 때 속도. 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속도는 뭘 미분? 위치를 미분. 위치가 xt라며 그걸 뭐 한 게? 미분한 게 속도고 그거는 vt. 따라서 얘를 미분하시면 vt가 된다. 뭐가 된다? 6t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2 넣으면 정답 뭐가 됩니까? 21이 되나요? 이해만 하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두 번째, 속도래. 속도가 3이래요. 이거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속도가 뭐야? vt잖아. 이게 3이래요. 얘들아 또 순간 나왔네. 순간은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은 t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또 t 찾는 거야. 그때 그 순간. 그러면 그 t 어떻게 찾아? vt가 3인 거 구하면 되죠. vt 몇인데? 6t 제곱 마이너스 3이 3이래. 그러면 t 제곱이 1이면 t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아, 쌤이 아까 얘기를 못했네요. 얘들아, t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왜냐면 우리는 얘들아, 시간이 뒤로 갈 수 있어요? 시간이 뒤로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개념이 안 나와 있나요? 개념이 아마 내가 못 썼을 수도 있는데 t가 무조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t가 무조건. 이거는 항상이에요.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시 개념에도 없으면 적어주시고요.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나.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시간은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가 된다? 1만 된다. 그럼 그때 그 순간의 가속도는 얘들아 가속도 알파벳 뭐라고요? a라고 했었죠. 그 a 몇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1초일 때니까 1이겠죠.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 vt를 미분합시다. vt가 뭐였는데? 6t 제곱 마이너스 3이었는데 그럼 at는 뭐가 된다? 미분해서 12t가 된다. 따라서 a1은 뭐가 된다? 12가 된다. 끝. 그냥 개념 이해하면 문제 풀리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공부만 하면 돼요. 끝이야. 너무 쉽죠?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안 쉬워요? 이건 공부만 하면 돼요. 이건 진짜로. 자, 얘들아 두 번째. 원점을 출발하는데 얘들 원점이 뭐야? 원점이 위치가 몇인 거야? 0인 거죠. 다시 원점을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위치가 0이야. 얘들아 이거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 원점을 출발한다. 위치가 몇이라고요? 0이라고. 근데 출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출발한대. 그럼 내가 시작할 때잖아. 그럼 t가 몇일 때요? 시작할 때는? t가 0일 때 아니야 당연히? 0초에서 시작하잖아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출발한다는 건 t가 0인 거고 원점은 x가 0인 거니까 합치면 뭐야? 내가 0초일 때 위치가 0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0초일 때 이게 t일 때 위치가 0이다. 이게 t고 이게 시간이고 이게 위치인 거죠. 얘가 시각, 위치. 시각이 0일 때 위치가 0이다. 그럼 x0이 0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그때 뭐한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또 위치가 나왔대요. 이거 항상 xt로 보라고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점 P가 자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운동 방향 바꾼다까지만 일단 하세요. 얘들 운동 방향 바꾼다. 개념 다시 생각합시다. 운동 방향 바꾼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운동 방향 바꾼다 뭐야? 내가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양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플러스죠.
속도가 0 됐을 거 아니야. 속도가 음수됐겠죠. 그럼 얘는 뭐야? 속도가 몇이 됐을 때? 0이 됐을 때.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양에서 음으로 가든 음에서 양으로 가든 바뀌었을 거 아니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따라서 그럼 또 그 순간이래. 그럼 그 또 t를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때 가속도 구하는 거야. 그 순간 그 t를 구하라. 따라서 얘는 vt가 뭔데? 재미분해야 된대. 미분하면 뭡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죠. 그 친구가 몇이 됐고 0이 됐어요. 그럼 얘가 0이 됐으면 인수분해할 수 있죠. t로 묶어서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구나.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이 돼서 0이 되는구나. t가 뭐가 되는구나.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나 3일 때 0이 되는구나. 그러면 t가 이제 몇입니까? 3일, 그러면 이제 v3이 0인 거잖아요. 왜냐면 t가 지금 몇인데? 마이너스 1하면 3인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항상. 그러니까 3이 되겠죠. 자, 근데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사실 운동 방향 바꾼다는 것 자체가 0초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0초에서 운동 방향 바꿀 수 있나? 너희 0초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지난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딱 출발하면 애초에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운동 방향 만약에 바뀌었다 나오면 이건 0보다 클 때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 포함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운동만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t가 3인 거고요. 그때 가속도 그럼 뭐야? a3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vt를 한 번 더 미분을 때려서 at 이 친구가 뭐가 된다? 6t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3 넣으면 a3이 12가 되겠죠. 정답이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xt를 미분하면 vt가 되는 거고요. 이 vt를 다시 미분하면 at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11번 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상황만 이해하면 진짜 쉬워요. 얘들아,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요? 상황만 이해해보자. 일단 지면으로부터 35m, 35m는 어느 정도야? 아파트 한 8층, 몇 층 정도 되죠? 8층 정도 되나? 저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야 할 때. 얘들아, 지면에서 수직이라는 게 지면이 여기 있으면 수직이 어디예요? 여기일 거 아니야. 늘 로켓을 어디로 쏘겠어요? 아래로 쏘겠니? 위로 쏠 거 아니야. 위로 쏘겠죠? 위로 쏘는데 그 친구가 쏘아 올린 로켓의 T초의 높이를 이렇게 본대. 얘들아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릴 건데 이거를 이해랑 같이 좀 시켜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를 조금 있다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 지금은 일단 배운 걸로만 해봅시다. 이 이해는 좀 이따 시켜 드릴 테니. 얘들아 높이 자체는 사실 위치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높이란 게 이제 위치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XT처럼 잡아도 됩니다. HT로 잡아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근데 저는 X 쪽으로 갈게요. 뭐 상관없으나 HT로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얘들아 2초 의 속도는 뭐를 미분한 거야? 위치를 미분한 거라고. 이 높이가 결국 여러분들 쓰세요. 위치인 거예요. 높이가 위치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그 위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이거 미분하면 VT는 얘는 30 빼기 10t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30 미분하면 제로고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미분하면 가속. 이해됐어요? 그럼 2초니까 뭐야? V2는 2 넣으면 10이겠죠. A2는 뭐예요? 마이너스 10이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최고 높이에 도달이 지금까지 배운 멘트 중 무슨 멘트랑 같은 말일까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분명히 우리는 수직으로 이렇게 쏘아 올렸잖아. 쏘아 올렸다가 최고 높이 도달 딱 하고 다시 내려오죠. 그럼 이거는 뭐가 바뀐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쓰세요. 최고 높이에 도달이라는 건 우리가 뭐랑 똑같은 말이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도달할 때가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얘들아 뭐가 0이라고요?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그렇죠? 그래서 VT가 0이다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호 변화 없는 건 정지야. 자, 마무리할게요. VT는 그러면 0 된다니까 이 VT가 이거죠. 그래서 VT가 30-10t가 0이래. 그럼 t가 당연히 무엇이고 t가 3이겠죠. 그때까지 얘들아 때까지가 무슨 말이야? 내가 시작할 때부터 이때까지겠죠. 그럼 몇부터 몇 초까지야? 0초부터 30까지. 걸린 시간은 당연히 몇 초겠어요? 3초겠죠. 그래서 3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미터 퍼 세크. 오케이? 그리고 여기 여기 있네. t초. 이 t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3초 걸린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로켓의 최고 높이는 뭐가 돼요?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언제라고? t가 3이라고 해요. t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높이는 t가 3일 때 어디겠어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야? 3일 때? 위치인 거겠죠? 위치. 뭐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뭘 구하라는 거예요? x3 혹은 h3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냥 h로 했으니까 h로 할게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h3은 이제 뭐가 됩니까? 3 넣으면 35 더하기 이거 25로 썼네. 35 더하기 90 빼기 45 따라서 80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 높이는 80 여기 미터라고 돼 있으니 단위가 미터겠죠. 단위까지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면에 떨어진 얘들아 지면에 떨어지는 뭐가 몇일까요? 이거는 지면이라니까 결국 뭐랑 걸려있어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요? 위치겠죠. 위치가 몇일까요? 0이겠죠. 그렇죠. 잘했어요. 위치가 0. 지면에 떨어진다. 위치가 0. 이해하는 겁니다. 위치가 0이니까 xt가 0 하셔도 되고 뭐로 해도 된다? ht가 0. 너네가 편한 걸로 하라고요. ht가 0으로 할게요. 그럼 제가 0 된다 하면 되죠. 그러면 ht가 뭔데? 저 친구인데 저거를 이제 앞에 붙었으면 5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0t 플러스 35가 제로가 돼야 되니 즉 뭐 해야 된다? 또 인수분해 해야 된다. 마이너스 5로 먼저 묶을게요.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7이 되면서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5에다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7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위치가 0이 됩니다. 즉 t가 몇 아니면 몇? 마이너스 1 아니면 7인데 당연히 몇이겠어요? 7이겠죠. t가 지면에 떨어지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겠죠. 지면에 원래 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때고요. 그러면 t가 7일 때 뭘 구하는 거야? 그 순간 t는 7에서의 속도 v를 구하는 거죠. 그럼 v7 구하는 거네. 따라서 v7이 뭐가 된다? 30 마이너스 10 곱하기 7. 70이 되니까 40이 되겠죠.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속도가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지면에 떨어지는 방향으로 속도가 40이라는 거예요. 속력은 40이 되고. 여러분들 요거를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해 볼게요. 무슨 상황인지 진짜 완벽하게 이해해 보자.
얘들아, 지면에 몇 미터에서 30m래요. 아, 35m인가? 35m 높이에서 뭐 했대요? 이거를 수직으로 위로 올린 다음에 떨어졌대요. 지면에. 이 얘기겠죠, 그쵸? 따라왔어요? 요거 상황이야. 보세요. 이해해야 돼. 35m야. 올라갔다가 내려간대요. 이 내용이잖아. 상황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언제? 가장 높을 때 아니야? 가장 높을 때가 언제? 속도 0 된 거 아니야? 속도가 플러스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됐잖아. 맞아요? 그럼 속도가 0 됐을 때인데 근데 저 이차 함수는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치는 이 높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차 함수겠죠.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실질적으로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시간은 지금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조금 더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니?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헷갈려?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 상황이 뭐야? 35m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몇 번 더 던져야 되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 수직을 올렸다가 내려가는 거. 근데 시간은 지금 일로 방향으로 커지잖아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시간에 따라서. 오케이. 시간이 플러스로 가면서. 그건 무슨 얘기야? 이 얘기니까 그러면 이 최고 높이가 뭐야? 결국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하시면도 풀려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개념이 이해가 돼. 그럼 제 완전 제곱식 해도 풀리고요. 아니면 얘들아 이거 몇 나왔어? 이거 나왔잖아요. HT만 이렇게 바꾼다면 마이너스라고 7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이지만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맞아요? 왜냐면 0부터 항상 출발해서 그려지니까. 그럼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잖아. 가운데 몇이겠어요? 가운데 몇이야? 마이너스 1, 7? 3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3에서 높이가 최대라고. 그러니까 3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게 t가 3이라고. 이해 같이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최고 높이 언제요? 3 넣었을 때. 3 어디다 넣으면 돼요? 저기다 넣으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아까 몇이었어요? 저 인수분해 부분이 7이었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이해가 쫙쫙.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것도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한 번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HT는 마이너스 5로 묶었을 때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5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얘가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5죠. 플러스 45 35니까 80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 높이 80이라고. 그래서 80 나온 거라고. 오케이? 요런 상황인 거. 그러니까 상황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HT가 무엇이었다? 네, 이 친구였다. 한 번씩 써주시면 좋습니다. 몇이었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 네, 이 그래프까지 그려주세요. 얘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저는 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최고 높이까지 지면 떨어진 것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그래야 마이너스 7 보이니까 7에서 높이 가장 높고 3에서 높구나 이렇게. 얘들아 12번 뭐라고 써있니? 중요한 거 얘들아 이게 그래프 이름이 위치예요 속도예요?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위치야 속도야 이거? 이거 위치죠. 그래서 이거 위치 그래프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속도 그래프인지 위치 그래프인지를 보셔야 돼요. 문제가 위치 그래프가 나오면 미리 얘기할게요. 위치 그래프가 나오면 높은 확률로 미분 문제일 거야. 지금 미분 형태잖아요. 여기가. 높은 확률로 미분에 대한 문제의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속도가 나와. 만약에 속도 그래프 나오면 아마도 적분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이따가 또 적분 문제 보면 속도 그래프가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오케이? 요거는 어느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하고요. 왜냐면 이걸 미분해야 속도고 이거를 적분해야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돼 있고요. 할게요. 자, 얘들아.
1번. A에서 속도는 0이래. 얘들아, 속도가 뭐라고?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 어디라고? 접선 기울기라고. 다시.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A에서 0이냐 물어보는 거야. A에서. 따라왔어요? 얘들아, A에서 접선 기울기 0 맞아 아니야? 맞죠? VA가 0인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맞다. 2번. 자, 그러면 C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뭐야? C에서 속도가 최소라며. 접선 기울기 0이잖아요, 여기도. 근데 속도는 접선 기울기라며. 그럼 여기 양수 양수요? 여기 V가 이제 양수죠? 여기는요? V가 음수죠? 그럼 V가 음수니까 속도는 최소 값이 0이야, 음수야? 최소 값이? 무조건 음수겠죠? 최소값이 음수일 거 아니야? 또 이게 음수인데 이 친구는 0이잖아. C에서 속도가. 맞아? C에서 접선 기울기 0이니까 아니죠. 최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소 언제쯤이야 그러면? 접선 기울기 플러스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한 2쯤 최소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 된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꾼다 밑줄. 얘들아, 운동 방향 바꾼다 언제죠? 뭐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VT가 0일 때야. 근데 그게 2번이래요. 근데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게 0에서 D까지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그럼 0에서 D까지 그 사이만 보셔야 되고 속도가 0이 될 때가 언제야? 지금 이 노란색 2개 맞아요? 이때 부호 변화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했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네, 2번 바꾼다가 맞겠죠? 네, A에서 C에서. 그래서 요거는 T가 A, C에서 2번 바꾼다. 그 다음에 B, C 사이에서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야, 얘들아? 이 움직이는 거? 얘들아, 다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데 이거 정의 뭐였어요? 속도가 0보다 작다였죠? 맞아요? 속도 0보다 작은 거 맞아 아니야? 맞죠? BC 사이에선 접선 기울기가 음수니까 속도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얘들아, 쌤이 어디를 위치로 보라고 했어? 여기를 위치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걸 보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결국 이렇게 옆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갔다가 왔다가 가잖아. 그럼 이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음의 방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바로 가셔도 되고. 5번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점 P는 원점. 얘들아, 원점 지난다. 이거 언제라고요? 위치가 0이겠죠. 위치가 0. 즉 XT가 0이겠죠. 그럼 XT가 0인 게 언제? 이 B랑 D일 거 아니에요. 근데 0이랑 2 사이니까 맞죠? 0이랑 2 사이에서 2번 지난다. 맞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0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0을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얘를 이렇게 가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XT가 결국 뭐가 된다? 처음에 0에서 시작했다가 내가 이 A까지 왔을 때 이 친구 있죠? 요거를 그냥 네모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이 네모까지 왔다가 어떻게 된다? 네모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된다? 여기 세모라고 치면 이 세모를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치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갔다가 왔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갔다가 왔다가 가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접선 기울기로 만약에 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추가 풀이라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얘들아, 속도가 0일 때 원래 그 도함수를 거꾸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감소하잖아. 마이너스. 증가하잖아.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속도인 거야. 그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찾아도 된다. 그래서 뭐 A의 소속도 0이겠죠. 이거 A니까. 여기 이제 C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C, 여기는 최소가 여기겠죠. 그러니까 AC가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만 두 번 바꾼데 언제? 여기 VT가 0이면서 풀만 바뀔 때. 맞겠죠? 오케이? 네 번째, BC에서 음의 방향. 이게 B고 이게 C잖아요. BC에서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점을 지나는 거는 이건 이거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상관없긴 한데 저는 뭐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봐요. 이거는 뭐 굳이 위에 거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13번. 자,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좀 그 교과서나 이런 데 좀 들어있는 문제거든요. 이 13번이나 14번 문제가. 그래서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키가 1.7m인 학생이 높이 3.4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한데 그때 몇 초 2m. 자, 이거 중요. 몇 초 2m에 일정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몇 초 2m라는 건 1초에 얼만큼 간다는 거야? 1초에 2m 간다는 거 맞죠? 몇 초라니까? 1초에 2m. 그럼 얘는 1초에 2m니까 t초에 1초에 2 가는 거니까 t초에 얼만큼 가는 거야? 2t만큼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초에 2m를 가는 건 2초에 2tm를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는 몇 초 걸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몇 초 가는지 모르니까 실제로 t초로 봐야 돼요. 그럼 얘는 몇 t만큼 갔어? 2t만큼 갔어. 여러분들 이게 가로등이잖아요. 이 가로등 여기라고 생각해. 얘 가로등이야. 오케이? 가로등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물론 저거보단 커요. 여기서 가요. 가는데 그림자 어떻게 생겨요? 얘들아? 지금 그림자잖아. 여기서 그림자. 이 그림자 어떻게 생겨? 너네 가로등 여기 있으면? 여기 이거밖에 안 생기죠. 근데 이렇게 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가로등 여기서 비추면? 오케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되겠죠? 그러면 그림자의 끝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그림자의 끝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 이 가로등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니까 이 그림자의 끝의 위치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 그림자의 끝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봐야 된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는 뭐예요? 그림자 길이는 내가 여기서 그림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림자 어디 생기겠어? 여기서 햇볕 비추면 이렇게 생기는 거 맞아요? 맞아? 그림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이게 그림자의 길이야.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 그림자의 끝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림자의 끝은 이 가로등 끝부터 끝까지고요. 그림자의 길이는 내가 그 사람부터 끝까지. 오케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3번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여기다가 쓸게요. 그림자의 끝. 여기 뭐 써야 될 게 또 있어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 좀 써야 될 게 있어서 그림자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가 그림자의 끝인데 이게 그림자의 끝인데 이게 그림자의 끝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끝이 나오면 당연히 여기 부분이지만 생각할 땐 이 부분 전체를 보셔야 된다. 자, 문제 갈게요. 자, 얘들아, 그러면 내가 몇 초 2m 간대요? 그럼 몇 초 2m 가니까 1초 갔을 때 이렇게 2초 갔을 때 이렇게 그러면 t초 갔을 때 어떻게 된 거야? 2t만큼 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t인 거예요. 요거 잡으세요. 이게 2t구나. 따라왔어요? 이게 2t.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뭐라고? 그림자의 끝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x로 잡으면 돼요. 궁금한 걸 x로, 위치로 잡으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림자의 끝을 x로 잡은 거야. 모르니까. 그럼 이 x라는 아이가 표현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거 딱 봐도 무슨 비슷하게 생겼어? 닮은 비슷하게 생겼죠? 얘랑 닮음이니까 3.4 대 1.7은 얘 대 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잡아야 돼? x에서 2t니까 x-2t로 잡고 풀어야겠죠? 따라서요. 따라서 이 친구가 x-2t이므로 그러면 그림자의 어떤 부분이 여기는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된다? 3.4 대 x가 1.7 대 이거 하셔도 되고요. 3.4 대 1.7이 얘 대 얘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갈게요. 3.4 대 1.7이 뭐가 된다? x 대 x-2t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례식을 하나를 팁을 드리면 약분돼요. 어디끼리? 얘네끼리 약분도 되고요. 얘네끼리 약분도 됩니다. 약분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곳끼리 아니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끼리. 그래서 이 약분은 그냥 이대로 바꾸시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내항곱이 외항곱과 같으므로 x는 2x-2t고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2x-4t니까 넘기면 x가 4t가 될 겁니다. 계산해보면. 그럼 x가 4t니까요. 우리는 이 그림자의 끝은 4t인 거예요. 즉 이게 x라고 잡았지만 약간 xt처럼 보셔도 돼요. xt가 이제 4t인 거죠. 그러니까 x가 4t인 거죠. 그러니까 x는로 해도 돼요. 헷갈리면. x가 4t인 거예요. x가 4t.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v가 속도잖아. 그럼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몇이에요? 그냥 4죠? 4가 답이에요. 뭐 했으니까? 미분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껄끄러우면 t를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자 그럼 중요한 거. 이 친구 단위는 이제 뭐가 돼요? 미터고 초니까 미터 퍼 세크로 잡아야죠. 따라서요? 이 정도. 두 번째.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그림자 길이는 여기서 어디예요? 그냥 원래 여기를 x를 잡고 하면 돼요.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근데 얘는 연결됐잖아. 그래서 그냥 x-2t를 잡을게.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x-2t고요. 근데 x-2t는 몇이야? 이 4t에서 2t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t가 되겠죠. 즉, 이 친구가 2t구나. 근데 그 그림자의 길이를 L로 잡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어? 변화율 동그라미. 자, 변화율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죠? 그냥 미분계수랑 같다. 다시 변화율은 뭐다? 그냥 미분계수다. 순간 변화율이다. 따라서 뭐 해야 된다?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그냥 미분할 때 쌤이 아마 거기는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뭐 dl, dt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lt 이렇게 본 다음에 l't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고요. 네, 어쨌든 이걸로 갈게요. 이게 뭐가 된다? 미분하면 그냥 2겠죠? 그래서 2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크 단위까지 써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14번. 네, 14번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10cm,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몇 초 2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끔 종이컵 중에 이런 종이컵 있죠? 이런 종이컵에 그냥 물 따르는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수면의 높이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수면의 높이가? 지금 수면이 상승한대. 그럼 이 수면이 상승하는 게 이 수면의 어쨌든 이제 넓이 이런 거 보면은 수면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면의 어떤 높이 같은 걸 보려면 이 가운데를 딱 찍고 이렇게 반지름과 이렇게 높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뭘 쓸 거다. 이 친구도 못 쓰겠어요. 딱 봐도 닮은 비 쓸 거야. 왜? 여기랑 여기랑 쓸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세워야겠죠? 세울 수 있는 거 뭐 있어? 몇 초 2cm? 얘 어떻게 보라고? 1초 2cm니까 t초에 뭐다? 2tcm.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냥 2t다. 그럼 여기가 수면의 높이가 2t만큼 계속 오르는 거죠. t초마다. t초에 2t만큼 오르는 거죠. 수면이 상승한. 이거 이해됩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래요. 그럼 지금 이게 있는 게 이게 20이고 이게 10인 건데 내가 여기가 지금 2t인 거죠? 여기 구하는 거잖아. 그쵸? 여기 네모.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대 1은 20대 10은 얘 대 얘다. 근데
어차피 20대 10은 2대 1이기 때문에 네모는 그냥 t가 되겠죠.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비례식보다는 이걸 더 선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20하고 10은 몇 배 관계? 2배 관계죠. 맞아요? 그러니까 10을 2배 하면 20이잖아. 그럼 뭘 2배야 2t겠어요? t겠죠.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비례식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친구 t구나. 그래서 여기 t 쓰시고요. 자, 이제 문제 갈게요. 여기까지 일단 쓰고 시작해야 돼. 자, 수면의 높이가 몇 cm? 4cm. 수면의 높이 어디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수면의 높이 2t가 4일 때. 즉 t가 2인 순간에 수면의 넓이 s라고 잡아야겠죠? st라고 잡을게요. 이거의 변화율 구하래. 또 변화율, 또 미분계수 구하래. 즉 S'2가 뭔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2초일 때니까. 자, 그러면 ST 뭐야? 수면의 넓이 어디야? 수면의 넓이 여기잖아.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 계산 뭐?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t 제곱이겠죠. 뭐 여러분들이 나 이거 별로다. 그러면 t제곱 파이로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고요. 어쨌든 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시면 S'(t는 아니면 뭐 ds dt는 뭐가 된다? 2파이 t가 되니까 t에 2 넣으면 뭐가 된다? 네, S'(2는 4파이가 됩니다. 자, 단위는 뭐라고 써야 되죠, 여러분들? 넓이니까. 넓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센티미터에다가 제곱해야겠죠. 그러면서 세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수면의 높이가 6cm래요. 6cm니까 뭐가 6cm? 2t가 6cm래요. 여기 2t가 6cm래요. 그럼 그게 이제 당연히 t가 3인 순간이고요. 그러면서 물의 부피의 변화율. 그러니까 또 미분계수인데 부피는 v라고 쓰면 되죠. vt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친구를 뭐 해서 미분해서 3대 2 한다. 그럼 vt가 뭐가 됩니까? 얘는 얘들아 이거 속도 아니에요? 부피예요? 그리고 그거 좀 구분해야 돼. 쌤이 이제 맡겼다 보니까 이 알파벳이 좀 구분이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피는 대문자로 쓰고요. 속도는 소문자입니다. 네, 요거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아마 조금 구분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이 원뿔의 부피죠. 너는 이제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거 기억나네? 공식? 몇 분의 1 곱했었죠? 원뿔의 부피는 항상? 3분의 1 곱했었던 기억나나요? 새록새록 기억나나요? 별로 새록새록은 아니죠? 네. 그래서 3분의 1이 이제 곱해져야 되고요. 원뿔의 부피 한번 씁시다. 원뿔의 부피는 공식이 뭐였죠?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높이가 h라고 보고 반지름 r이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r 파이 r 제곱 이게 파이 r 제곱 밑면에다가 높이 곱한 다음에 3분의 1 곱하는 거였죠. 그렇게 돼요. 혹시 모를까 봐. v는 하고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합니까? 3분의 1에다가 파이 반지름 몇이에요? t죠? t 제곱 그 다음에 h 높이 몇이에요? 2t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제 2t 여기까지입니다. t 여기까지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3분의 2t 2 파이 t 세제곱이니 여러분들 미분할 때는 항상 어떻게 이 앞에 상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수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요거 내리면서 3 내려오니까 사라지고 2파이 그 다음에 t제곱이겠죠. 물론 dv dt라고 써도 되고요. 변화율 따라서 v 프라임 3이 뭐가 된다? 18파이가 되면서 요거는 센티미터의 세제곱이죠. 부피니까. 그래서 S 이렇게 쓰죠.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분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빠르게 해볼게요. 자, 적분은요, 여러분들 딱 반대거든요. 반대 내용이긴 한데, 책은 다 적분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자, 처음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는. 자, 내용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딱 요 위에밖에 없긴 한데, 아마 네 문제 있을 거예요. 잘 봐요. 점의 위치와 움직임 거리래. 자, 여러분들 해석합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래. 이번엔 T에서의 속도가 나왔어. 속도가 나왔을 때 그때 A에서의 위치를 X0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저희 지금 X0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시작 위치라 돼 있죠? 맞아요? 네, 시작 위치라 돼 있죠. 그래서 X0를 시작 위치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A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문제들 위치 웬만하면 0에서 위치만 보통 주어집니다. 문제가 거의 90% 이상. 그래서 내가 그냥 시작 위치를 잡은 거고요. 만약에 A에서는 그 A초에서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만약에 물어본대. 자, 그러면 내가 어떤 A초에서 뭐 0초라고 봐도 돼요. A초에서 그 위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이제 x0였고 근데 내가 시간이 이제 t초로 흐르고 난 뒤에 그때 위치를 x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바라보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뭐죠? VT 돼 있죠? 쌤이 아까 얘기했던 VT 이거 소문자예요. 좀 잘못 나온 거예요. 소문자고 잘 봐요. 그래서 시각에서 위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저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속도를 적분하면 즉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였죠. 그럼 그거 적분하면 다시 뭐가 돼? 위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로 바뀝니까? 적분하면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요? t 넣고 a 넣어요. 그럼 t 넣으면 당연히 xt고 a 넣으면 xa인데 근데 xa가 결국 뜻이 a초에서의 위치니까 이거랑 그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국 그냥 x0인 거야. 똑같은 거야. 그리고 t초에서의 위치는 아까 x라고 t초에서 위치 x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x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 빼기 이거 x 빼기 x0가 x0 더했을 때 x다. 그럼 당연히 같은 말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인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적분값, 정적분값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내용으로 쌤이 이제 할 건데 위치를 저렇게 보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이걸로 볼 거예요. 지금 쌤이 굉장히 편하게 정리해 준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 지금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 개념서 보시면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야. 근데 쌤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해요. 잘 봐요. 자, 추천 있죠? 이 추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속도 그래프에서 정적분 값을 구하기 쉽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거 쓰고요. 어려우면 얘로 가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 정적분 시간에 막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뭐 5 이렇게 했었지만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식 자체가 엄청 복잡해. y는 뭐 x 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정적분값 구하는 게 막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거 말고 막 이런 걸로 있지. 그냥 이런 3차 함수 같은 거 말고 2차 함수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공식 쓴 거 기억나요? 이거? 6분의? 그거는 쉬운 편으로 봅니다. 그거는 쉬운 편으로 보고 또 이런 거. 1차 함수에서 0이고 3인데 여기가 막 30이야 높이가. 그러면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요런 건 쉬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이 구하기 쉬울 때는 그냥 요걸로 가시는 게 낫고요. 얘들아 요것만 좀 고치십시다. 요거를 그냥 x0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 친구를. 오케이?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x대로 여긴 써있을 거야. x대로.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x0일 때 이렇게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쉬울 때는 여기로 가고요. 만약에 어렵다 하시면 근데 요 어려운 경우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려운 경우는 그냥 VT를 XT로 부정적분해. 얘들아 속도는 뭘 미분한 거? 위치를 미분한 거. 그러면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라며. 그럼 적분상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잘 들어요. 이 적분상수는 무조건 뭘로 구하냐면 무조건 아까 시작 위치 나온다 했죠. 시작 위치가 x0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t가 0일 때로 보통 주어질 거기 때문에. 뭐 3초에서 요즘 x3 하면 돼요. 그럼 x0가 주어지니까 0 넣으면 그게 c인 거야.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뭐야? 결국 그냥 c예요.
t가 0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C를 안 쓴 게 t가 0이 혹시 아닐까봐 그런 거고 t가 0일 때는 이제 C인 거야. 그래서 뭐 C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래서 시작 위치는 그냥 적분상수 C로 가도 된다. 이 정도만 써주셔도 돼. 오케이? 그래서 시작 위치 요거는 뭐랑 같다? 이제 뭐 적분상수 C랑 같은 겁니다. 오케이? t가 0일 때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이 시작 위치 대입한 다음에 뭐 한다? 시작 위치가 적분상수임을 이용하여 C 구하고 그 다음에 XT가 뭐다?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위치다. 뭐 내가 3에서의 위치를 구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자, 만약에 t가 3일 때 위치는 어떻게 구해? 첫 번째 방법이면 x3은 x0 시작 위치에다가 뭐 더한다? 0부터 3까지 속도 적분하면 돼.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첫 번째 방법. 근데 이거 이해됩니까, 얘들아? 왜 이런지? 이해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 시작 위치가 예를 들어서 1이요. 예를 들어서 1인데 속도가 만약에 이거예요. 속도 그래프.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뭐 속도 그래프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인데 이 정적분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몇이겠어? 마이너스 6일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위치가 1이었는데 내가 위치 변화를 6만큼 마이너스 6만큼 했다 보니 실제 위치가 마이너스 5로 바뀐 거예요. 3초 후에.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얘들아 이 뜻이 뭐야? 방금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 위치의 변화량이었죠. 위치 얼만큼 변화량? 변화량. 이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이야. 다시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고요? 정적분 값이다. 내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실제 위치를 0부터 3초까지 6만큼 감소한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9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7초까지면 3초에서 7초까지 9만큼 증가한 거야. 실제 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뭐예요? 움직인 거리 마찬가지로 이번엔 정적분인데 절대값의 정적분. 무슨 뜻이었죠? 넓이에요. 여기 넓이를 보시고요. 움직인 거리 어떻게 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 6만큼 감소하고 3만큼 9만큼 증가했죠. 잘 봐. 위치의 변화량으로 보면 잘 들어야 돼요. 6만큼 감소하고 9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위치는 실제로 내가 이 1에서 4만큼 갔으니까 실제 위치는 4만큼 변한 거 아니야? 이게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내가 결론적으로 A초에서 B초까지 즉 0초에서 7초까지 얼마나 변했니? 라고 하면은 얘가 뭐가 된다? 그냥 3이 된다. 왜? 내가 실제 위치가 1에서 4로만 변했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얘들아 VT가 뭐죠? VT가 이걸 적분하면 XT 되죠? 그거를 7, 0 넣어요. 그럼 X7에서 X0 뺀 거잖아. 그럼 X7이 뭐야? 7에서의 위치. 내가 7초 지나고 위치가 지금 4라고 했었고 0초에서 위치가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 나오는 거야.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3인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뭘로 바꿔? 절대값으로 바꿔. 그럼 넓이죠. 그럼 여기를 플러스로 봐야 된다. 더해서 15 이렇게 된다. 움직인 거리는 15. 왜? 내가 6만큼 뒤로 가고 앞으로 9만큼 갔어도 어쨌든 간 건 6이랑 9잖아. 그럼 더해서 15. 움직인 거리는 둘 다 플러스로 봐야 돼.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서 쌤이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쓰여요.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값의 차랑 같은 말이야. 여기서도 쓰여서 쌤이 강조한 거야. 잘 봐요. 적분에서 쓰인다고 했죠, 이거. 속도가 속도에서도. 자, 시작위치 만약에 뭐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시작위치는 뭐랑 같다? 적분상수랑 같다. 따라왔어요? 시작위치는 적분상수. 자, 그러면 정적분 값이 만약에 저번 그래프랑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2랑 8이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값의 차니까 t가 6에서의 위치 어떻게 구합니까? t가 6에서의 위치? 이거 어떻게 구해? 네, t가 6에서의 위치는 뭐야? 생각해봐. 내가 6초에서의 위치는 즉 다시 위치 공식 쓸게요. t초에서의 위치는 시작 위치에서부터 내가 0초부터 t초까지 가서 뭐라고 보는 거야? 이 속도를 정적분하는 걸로 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 위치 몇이고? 3이고. 따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나 가는 거야? 이거 위치 변화량이잖아. 0초부터 t초까지 얼마나 가니? 즉 얘는 6초에서의 위치니까 6초에서 0초까지 얼마나 가니? 얘들아 6초에서 0초까지 정적분값 마이너스 2랑 8이야. 더하면 몇이야? 6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저 친구 6 맞아? 그러니까 실제 6만큼 가서 9 되는 거라고. 6에서의 위치가.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해봅시다. 얘들 정적분값 마이너스 2야. 그럼 함수값의 차가 뭐라고? 마이너스 2. 이만큼 내려간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만큼 올라가? 8만큼 올라가겠죠. 그 의미는 여러분들 잘 들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니까 이 위치가 지금 xt가 이걸 적분한 건데 부정 적분한 건데 시작 위치 3이니까 c에다가 3 넣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0 넣었을 때 몇이야? 3인 거 보입니까? 그럼 처음 위치가 3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2를 실제로 넣어보면요. 요거는 2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1 돼요. 1이 돼요. 그러니까 2가 내려간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는 3에서 지금 마이너스 2에서 1 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야.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 거야? 8만큼 증가. 즉 정적분값 8이니까 정적분값 위치의 변화랑 8이니까 8만큼 실제로 증가한 거야. 위치가. 그러니까 2만큼 감소했다가 8만큼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1에서 8 증가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값이니 2 감소하고 8 증가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6 증가하니까 실질적으로 6 증가하니까 3에서 6 더해서 9라고. 저 뜻이라고. 3에서 위치에서 내가 감소하고 증가했던 뭐 했던 실제 위치 변화는 여기서 여기까지 6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분값이에요. 그게 위치 변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위치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치의 정의는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 게 위치가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시작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 0부터 6초까지 위치 얼마나 변했냐? 그걸 더하면 위치가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위치의 변화량의 정적분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넓이 얘들아.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자, 0에서 6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지금 6인 거 보이죠? 왜냐면 요거 더하면 정적분값 더하면 그냥 6이니까. 오케이? 그냥 여기서만 봐도 되는 거야. 2 감소 6, 8 더했네? 그러니까 2 감소 8 더했네? 6 더한 거라고. 정적분값. 위치의 변화는 6이라고. 6만큼 증가했을 거라고.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 뭐야?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값 마이너스 2랑 8이면 넓이를 보라 했죠? 넓이는 몇하고 몇이야? 2하고 8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서 10이야. 움직인 거리가 10인 거야. 왜 10인 거야? 얘들아, 이거 움직인 거리 어떻게 돼? 실제 3에서 2만큼 내려갔다가 8만큼 올라갔잖아. 움직인 거 2만큼 가고 8만큼 갔으니까 더해서 10이다. 그러니까 2만큼 가고 8만큼 갔으니까 더해서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케이? 이해만 하면 다 끝나요. 자, 마무리할게요. 필수이제 몇 번이야? 쭉 넘어가야 되죠? 150 몇 쪽인가? 60. 어? 158쪽이요? 땡큐. 자, 158쪽 보면 자, 이제 볼게요. 좌표가 1인점 출발해요. 좌표가 1인점 출발하는데 얘들아 저 1이 뭐야? 시작 위치예요. 체크 시작 위치. 시작 위치 어떻게 쓴다고? x0로 쓴다고. x0가 출발하니까 그죠? x0가 1인 거고요. 그건 지금 무슨 뜻이다? 이 시작 위치는 뭐랑 똑같다? 적분상수랑 똑같다. 즉 c가 1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갖고 가셔야 돼요. 적분상수가 1이고요. 자, 그러면 속도가 나왔어, 여러분들. 속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위치를 구하래요. 자, 쌤이 얘기했죠. 2차 함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정적분 값을 구하기 쉬운 편에 속해, 어려운 편에 속해? 그래도 어려운 편이죠. 왜냐하면 1차 함수보다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해볼 거지만 일단은 그냥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치 정의를 내가 두 개를 줬잖아요. 두 번째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분해서 간다. 그럼 위치 이거 부정적분하면 뭐가 돼요? xt는 뭐가 돼? 적분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c죠. 근데 아까 c가 1, x형이 1이라며. 그러니까 0 넣어서 1이라며 시작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 1이겠죠. 하고 풀면 돼요, 이제.
자, 이제 완전 쉬워진 거야, 얘들아. 아까 위치 공식 복잡했지만 이 방법이 훨씬 쉽거든요. 그럼 위치 뭐야? 2에서 위치? 그냥 x2 구하면 되는 거야. 저때 이러면 끝이야. 훨씬 쉬워진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2 넣으면 몇이야?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 몇이야?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니까 2초일 때 수직선 위치가 마이너스 3에 있다는 거라고 움직여서. 원래 1에 있었다가 2초 갔을 때 여기 온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를 위치의 변화랑 얘들아 외우라고 했어요. 뭐라고? 정적분 값이라고요. 이해하라고 했어. 2에서 익히라고 했어요. 정적분 값이에요. 거기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1부터 4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뭐의 정적분 값이야? 무조건 속도의 정적분이야. 다시 위치의 변화는 뭐야? 속도가 얼마나 속도의 정적분 값이에요. 무조건 VT, DT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그 VT가 뭡니까? 요걸 넣어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냥 계산하시면 이거 어쩔 수 없어. 얘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적분하시고 4일 넣어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64 빼기 48 빼기 1 넣어야 되죠. 네, 1-3 그러면 16에서 18인가요? 18이 되겠죠. 위치 변화 18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다시 움직인 거리는 공식 얘는 뭐라고요? 넓이라고요. 다시 움직인 거리는 뭐다? 넓이. 뭐의 넓이? 속도 그래프에서의 넓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부터 4까지 절대값 VT, DT가 되는 거야. 넓이는 절대값 써서 썼잖아요. 계속 이렇게 넓이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이거 쓰는 거야. 이 오른쪽 지워도 되나요? 썼어요 이거? 이 오른쪽 지울게요.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이거 VT가 어디가 양수인지 어디가 음수인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넓이 할 때는 무조건 속도 그래프 그려야 돼. 속도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 VT가 결국 이제 3t로 묶으면 t-2니까 이제 0하고 2 넣었을 때 0 되죠. 그럼 이제 VT 이렇게 생겼는데 1부터 4까지래요. 1이 어디야? 여기잖아. 4가 어디야? 여기잖아. 더 봐야 되죠? 뭐 이렇게. 그러면 요 VT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나는 넓이를 어디 구하는 거야? 이 넓이랑 이 넓이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넓이 구할 때 여러분들 넓이가 밑에 있다. 그럼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반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부호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2까지는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가셔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부터 4까지는 위에 있잖아요. 이 함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라서라 했어요. 2부터 4까지. 하고 dt. 그 다음에 그 속도를 쓰시면 되는데 속도 뭐였습니까? 아까 공식 이거였죠.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6t와 3t 제곱 마이너스 6t.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들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이거? 이 전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여기 아까 그때 구하는 거 공식 했었죠. 공식 뭐였죠? 6분의 하셔도 돼요. 6분의 몇이야? 최고치 계수 몇이야? 이게 x를 보냐 v를 보냈는데 vt이기 때문에 v를 보셔야 돼요. 3 절대값. 그 다음에 2, 0 빼서 세제곱. 그러면 24거든요. 그래서 4 나와. 그럼 이 넓이가 4니까 이 한쪽이 2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2 나올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정적분 값이 2예요? 마이너스예요? 정적분 값은 2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제 밑에 있으니까 넓이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가 아니고 이 전체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이 전체가 2라는 거야.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게 2인 거고요. 근데 뭐 물론 헷갈리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건 계산해야 돼요. 그냥 t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해서 4이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네, 아까 계산했을 때 20 나왔거든요. 그래서 2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이제 20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20.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 이해해 보면 여러분들 이거 정적분값 이거 아까 계산했죠? 이거 아까 몇 나왔지? 18 나왔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적분값이 왜 18 나온 거야? 이 마이너스랑 20 더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정적분값은 18이고 넓이는 22가 되는 거야. 움직인 거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들아 위치의 변화랑은 뭐랑 같다? 정적분값. 따라왔어요? 속도에서의 정적분값. 움직인 거리는 뭐랑 똑같다? 넓이랑 똑같다. 즉 절대값 vs vt 즉 vt에서의 넓이에요. 오케이? 이거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적분일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적분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적분인지 미분인지는 일단 속도가 나올 때 적분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치 구한다, 위치의 변화를 구한다, 움직인 거리 구한다. 이 세 세트는 다 적분 쪽에서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냥 9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출발 밑줄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원점 출발이면 얘들아 시작 위치가 몇이야? 당연히 0이겠죠, 그죠? 시작 위치가 0이다. 해주셔야 되고. x0이 0이다. 즉 c가 0이겠죠. 적분상수 그 x에서의. 자, 이것도 갈게요. 그러면 이제 xt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 살짝 쓰시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여러분들 언제 이 부정적분 하라고 했어요? 이 넓이를 구하기 어려워 보일 때. 그러니까 2차니까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1차일 때는 쉽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갑시다. 얘들아, 출발 후 처음으로도 체크하시고 운동마냥 바꾼다. 자, 운동마냥 바꾼다. 당연히 속도가 0이다. 즉, 이 친구 t-1에 t-3인데 0이래요. 그럼 당연히 속도가 t가 1 아니면 3이겠죠. 얘들아 1이에요 3이에요 지금? 원하는 게? 처음으로니까 1이겠죠. 처음으로.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야 돼. 뭐 두 번째로 이렇게 있으면 3이에요. 두 번째로 운동만 바꾼다 이러면. 그 다음에 얘들아 그때 위치래요. 그러면 x1 구하는 거죠. 그럼 x1은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는데 얘들아 c 이거 적분상수 몇이라고 했죠? 저기서? 원점 출발하니까 0이다. 따라서 x1은 뭐가 된다?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3분의 4 되겠죠. 끝.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얘들아 원점은 뭐가 0이다? 위치가 0이야? 속도가 0이야? 위치가 0이겠죠. 즉 xt가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위치가 0이니까. 근데 다시 돌아온대. 다시 돌아올 때니까 t가 당연히 0보다 클 때겠죠. t가 0일 땐 아니겠죠. 그때까지 움직인 거지. 그럼 그때 어떻게 구합니까? xt가 이거 0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가 0 되는 거 찾는데요. 이거는 앞에 뭘로 묶으면 편합니까? 3분의 1t로 묶으면 편하죠. 3분의 1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예요. 즉 뒤에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3분의 1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0이구나. 즉 0하고 3에서 바뀌는구나. 원점이 되는구나. 이 xt가 0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당연히 t가 몇이겠어요? 3이겠죠.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즉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 뭐라고요? 위치 변화.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는 구분하셔야 돼요. 정적분 값이야 넓이야 얘는? 넓이. 그러니까 속도에서의 넓이. 즉 얘는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예요. 이거 뭐 한다? 그려봐야 된다. 자, vt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 이렇게 생겼죠. 0, 1, 3으로. 당연히 0 오른쪽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넓이는 3까지 넓이니 이거 더하는 거죠.
자, 넓이 계산은 뭐가 돼요, 이 친구는? 첫 번째 뭐라고요? 0부터 1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로 쓰시고요. 플러스 VT dt.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함수가 마이너스겠죠, 정적분 값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VT는 아까 계산했을 때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 대입하시면 되죠.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얘들아 둘 중에 구하기 쉬운 거 뭐 있어요? 여기는 구하기 쉽죠? 네. 공식 뭐가 됩니까? 이거 몇 분의? 6분의 그 다음에 최고점 계수 몇이에요? 이거는 VT 최고점 봐야 돼. 1이에요. 1. 그 다음에 3-1의 세제곱이다. 즉 3분의 4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 이 마이너스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정적분 값이 그러니까 이 전체는 3분의 4인 거예요. 넓이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고요. 이 안에가. 그리고 요거는 계산해보면 3분의 4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분의 8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10번 잘 보세요. 10번, 11번. 자, 10번 특히 중요한데 이 친구가 이제 정적분 구하기 쉬운 아이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얘들아 이거 단점이 뭐야? 적분 엄청 때려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정적분 값을 구하기 어려워서 정적분 값을 그냥 직접 구하는 거고 구하기 쉬우면 그냥 이거 넓이를 구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VT가 1차라 넓이 구하기가 쉬워져요. 잘 봐요. 자, 물체가 최고 지점 도달했을 때는 밑줄 하세요. 얘들아 물체가 최고 지점 도달인데요. 이 친구도 지금 보면 지면 5m 높이에서 또 5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쭉 올렸으니까 아까 위에 올렸다가 내려가는 그거예요. 근데 속도가 1차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최고 지점에 도달 이거 언제라고?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바뀔 때. 왜 바뀔 때? 내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죠. 즉 얘는 VT가 뭐가 된다? 0이 될 때. 그리고 부호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VT 구해봅시다. VT 어떻게 그립니까 저거? 기울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여기가 50이고요. 물론 뭐 여기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5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VT가 50-10t다. 그러니까 5 넣었을 때 0 되는 거고요. 네, 0 넣었을 때 50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 여러분들 이거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다시 0 넣었을 때 50이죠. 0.5씩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 넣었을 때 0이니까 이렇게 찍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그럼 VT가 0인 게 몇이야? T가 몇 초일 때? 5초일 때 저게 VT니까 그러면 5초일 때 뭐야? 높이래. 그때 높이 얘들아 높이가 뭐라고? 위치라고요. 얘들아 위치식 어떻게 써요? 속도를 뭐 해야 돼? 적분해서 가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첫 번째 거 넓이 구하기 쉬워 안 쉬워 이거는? 정적분값 구하기 쉽죠? 얘들아 정적분값 미리 구해봅시다. 이거 몇이에요 넓이? 5랑 50이니까 250에다가 절반 하니까 125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125거든요. 그럼 이게 말은 뭐냐면 자 위치 공식 다시 씁시다. xt 그러니까 x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가 지금 t가 5잖아요. 왜냐면 v5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5 넣어서 0이니까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x5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같이 보시면 돼요. x0 시작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만큼 0부터 5까지 변하는 만큼 정적분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 위치 0초에서의 위치에서 0부터 5까지 변화량을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현재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다시 씁시다. 그러니까 시작 위치 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뭐가 된다? 현재 위치가 된다. 현재 위치는 시작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시작 위치 몇이었어요 아까? 지면으로 또 5m 높이에서 출발이니까 얘는 x0가 5예요. 즉 적분 상수도 5예요. 즉 5에서 출발을 하고요. x5는 그 다음 얘들아 0부터 5까지 VT 정적분가 아까 몇이라고요? 125?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130 이게 더 빨라요. 계산하는 방법. 얘들아 그러면 3초 동안 물체의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구해? 얘는 0부터 3까지 뭐야? VTDT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VTDT는? 물론 여러분들 뭐 해도 돼요? 여기다가 50-10t하고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3은 결국 이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이 넓이 쉽게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에서 여기 빼면 되죠. 맞아요? 전체가 125고 이 쪼가리가 뭡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0이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20 될 거예요. 즉 125에서 20 빼면 이 왼쪽이 뭐가 돼? 이 왼쪽이 105가 됩니다. 플러스 105. 따라서 여기가 105가 되는 거예요. 즉 이게 그냥 105가 정답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뭐 이걸 적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움직인 거리 어떻게 본다고? 물체를 쏘아 올리는 8초 동안 즉 움직인 거리는 넓이기 때문에 이건 정적분가.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가. 움직인 거리는 넓이기 때문에 즉 넓이는 뭐가 돼요? 0부터 8까지 VT의 절대값 DT이기 때문에 네 여기 넓이 구합니다. 따라서 얘 8까지 더 가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30이겠죠. 왜냐면 비례식 5대 50이니까 3대 30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2대 20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90이니까 45가 됩니다. 근데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45일 테지만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냥 125에서 45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해서 플러스하고 5부터 8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게 결국 뭐가 된다? 125 더하기 45가 돼서 그냥 170으로 해도 빠르다고요. 이게 계산이 훨씬 빨라요. 정적분을 하면 오래 걸리죠. 얘가 50-10t를 해도 되겠지. 됐죠? 그리고 위치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거를 뭐 해서 부정적분해서 xt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0t 하고 적분상수 5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x5로 가셔도 똑같을 거야. 그렇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 125에 플러스 250에 플러스 5니까 130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넓이로 보는 게 시간적으로는 더 빨리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번 마지막.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넓이로 볼 수밖에 없는 거. 너는 이거 함수로 표현 못 하잖아. 이건 넓이로밖에 못 해. 그래서 이게 정적분값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쓰는 겁니다. 자, 갈게요. 이제 첫 번째 거. 얘들아, t는 4에서 물체의 위치 뭐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렇게 봐요. 처음에 원점 출발 밑줄. 얘들아, 원점을 출발하는데 시작 위치 뭐라고? 0이라고요. 적분상수도 뭐 0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위치 봐야 돼요. 내가 처음에 0 출발했어. 그런데 얘들아, 이 속도 정적분 값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결국에는. 이 위치 얼마큼 변했어? 얘들아 0부터 1까지 이거 플러스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1초 지났을 때 플러스 1 된다는 거야. 1초 지났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위치 변화량이 요만큼이니까 여기 정적분 값이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하나씩 잘라서 보시면 돼요. 이거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나는
2초 지날 때 2분의 1만큼 더 갔고 3초 지날 때 2분의 1만큼 더 가서 여기가 2초 때 3초 때 된 거예요. 여기가 2분의 3, 뭐 2 됐겠죠. 근데 초는 지금 네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얘가 t가 1일 때, 얘가 t가 2일 때, 얘가 t가 3일 때.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정적분 값이. 그러니까 다시 뒤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뒤로 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이때가 t가 이제 4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1만큼 뒤로 더 가서 여기가 t가 5초일 때. 이렇게 된 거고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큼 더 가서 t가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 가서 t가 6이 된 거죠. 그러니까 t가 6이 됐을 때쯤 다시 원점 돌아온 겁니다. 갈게요. 이런 상황이야. 자, 첫 번째 t가 4에서 물체의 위치.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 위치는 현재 위치에, 그러니까 시작 위치에서 뭐 더한다? 0부터 4까지 정적분값 구한다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별도? 현재 위치는 몇이었고 원점 출발이니까 0이었고요. 얘는 변화량 몇이야? 얘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하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그냥 2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일 거 아니야. 맞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정적분값을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 출발 후 6초까지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자, 이 문제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6초까지 몇 번 바꿨어? 얘들아 운동 방향 바꾼 거는 t가 VT가 0일 때잖아. 부호 변화 있고. 그럼 얘는 VT가 0일 때 이때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정지고요. 얘가 운동 방향 바꾼 거잖아.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이때만, 그러니까 t가 3일 때만 한 번이겠죠. 한 번.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t는 6일 때 물체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원점으로 다시 왔잖아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느낌 자체가 0에서 출발해서 1만큼 가고 2분의 1 가고 2분의 1 가고 2분의 1 돌아오고 2분의 1 마이너스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3일 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초일 때 가장 멀잖아. 플러스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물체가 출발하고 처음 정지할 때, 얘들아 정지가 뭐예요? V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요. 즉 그게 언제야? 이때죠. 이때 1초일 때, t가 1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0부터 1까지 절대값 VT, 즉 넓이 구하래요. 그럼 넓이 그냥 1이잖아요. 0부터 1까지는. 그래서 그냥 1이죠. 1이 맞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내리는